bombshell as he left. Now was he joking? Yeah. But then we decided that he wasn't. Ding dong with The Craig TV Foster. studio final, he'll probably be gone. Has made a special plan for Mo Salah and got so much out of him. Ange isn't going to do that for Sonny because he doesn't. 손흥민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이번 여름에 반드시 이적해야 한다. 누가 이 남자에게 제발 그 목 같은 유로파 트로피를 가져다 주길 바란다. 우리가 리그에서 17위를 당해도 상관없다. 모든 계란을 모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이 남자에게 유로파 트로피만 안겨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는 세상 어떤 선수보다 트로피를 가질 자격이 있다. 벤 데이비스와 고트다. 모든 선수들이 언제나 그의 지성과 구단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 극찬을 한다. 제대로 된 베테랑의 형태이다. 그는 엔제볼에선 박스 외곽에서 고작 한 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엔제 밑에서 퇴보했고 많은 사람들은 나이 때문이라고 그를 깎아내리고 있다. 근데 엔제 밑에서 발전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원래 잘했던 선수들 전부가 팔리거나 퇴보했다. 손흥민 본인이 엔제 시스템에선 다시는 자신의 중거리 득점은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었다. 현재 PL 전체를 통틀어도 이러한 득점은 없다. 너무 아름다웠다. 한때는 박스 안에서 케인, 알리, 에릭센과 같은 많은 위협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대 모두가 손흥민을 괴롭히고 있다. 그에겐 슛할 공간이 없고 타겟맨이 아니다. 그는 콘테와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과 그에게 요구한 부분에 대해 장황하게 답변을 했었다. 그리고 엔제 시스템에선 이전처럼 플레이하고 슛을 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했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이 슬프다. 그는 토트넘에서 행복하지 않다. 곧 이적할 것이다. 얼굴에 미소를 가득 안고 뛰는 소니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그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왜 이제서야 이적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분명 약간 하락세에 있지만 예전 같은 조연들이 옆에 없었다. 토트넘은 그를 이토록 오래 보유한 것이 행운이었다. 옳고 그름의 정답은 없지만 그는 전 세계 어떤 클럽에서도 뛸 수 있었고 커리어를 어떻게 마무리해도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선수의 커리어를 지켜보는 것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감정이다. 손흥민을 팔아라고 바란 사람들 모두 조금만 기다려라. 그가 이적하고 나서 우리의 나머지 공격수들이 얼마나 못 같은지 알게 될 것이다. 맞다. 정말 배은망덕한 놈들이다. 나는 손흥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름 시장에서 1억 달러에 그가 이적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물론 그때 그의 손에 유로파리그 트로피가 들려있다면 더욱 좋다. 솔직하게 손흥민이 이적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는 여전히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최고 수준에서 경쟁해야 하고 리빌딩을 견뎌서는 안 된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마지막 시즌이다. 그가 이적하면 속이 뒤집어지겠지만 누구도 그를 탓해선 안 된다. 축구에 관심 없는 레비는 호텔을 짓고 다음 건물이나 계획하길 바란다. 손흥민의 이적에 관한 글들은 대부분의 한국 팬들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재방송이지만 사실 현지의 팬들이 이 정도로 손흥민 이적을 외치는 시즌은 레버쿠젠 시절을 포함해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한국에선 온갖 이적설들이 난무하던 시기에도 토트넘 팬들이 앵무새처럼 외쳤던 말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행복하다 혹은 레비는 절대 손흥민을 팔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리곤 시장이 끝나면 실제로 손흥민의 재계약 혹은 잔류 소식이 당연한 듯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현지 팬들이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여름 이적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손흥민의 미소입니다. 우승은 못해도 언제나 훈련장에서 가장 웃고 있던 선수의 미소가 사라졌고 누구도 그가 토트넘에서 행복하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1년 인터뷰에는 군데군데 팀에 남고 싶다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었지만 올해는 토트넘에서 계속하겠다는 말은 뉘앙스조차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Yeah, football, but you never know. I'm just fully focused on for this season. Just wanna win. Just wanna win. Even one day when I leave this club, I wanna see you all smiling and just calling legend of this legend. 모든 인터뷰가 내년이나 후년이 아닌 올 시즌의 우승 경쟁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모든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재계약 난항을 겪고 FA를 1년 앞둔 시기, 즉 마의 시간대입니다. 케인, 에릭센, 덴벨레, 토비 등 토트넘 대부분의 스타들이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이적했고 레비 회장은 얀베르통한 한 명을 제외하곤 빅네임의 FA를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생활 내내 2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상태로 계약서가 업데이트되었고 그 타이밍에 레비가 선수를 판 이력은 거의 없었으므로 토트넘 팬들은 언론이 뭐라고 떠들던 손흥민의 이적은 없다고 확신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여름은 처음으로 FA를 1년 앞둔 손흥민이란 새로운 시대이고 오히려 언론보다 더 큰 강도로 손흥민의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시기와 엔제에 대한 분노가 겹치는 바람에 더욱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엔제 밑에서 득점이 하락한 손흥민이 다른 팀에서 특유의 골들을 성공하고 엔제의 무능력을 더욱 강조하고 싶어하는 특이한 목소리가 있으며 손흥민과 함께한 10년 세월의 강한 라포가 형성된 일부 팬들은 순수하게 선수의 행복을 위해 더 나은 팀으로 가길 바라는 반응도 함께 있습니다. 상당수 현지 팬들의 엔제를 향한 분노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는 창단 이후 제일 큰 위협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더라도 그가 경질되길 바라는 목소리입니다. 맨유처럼 자주 우승한 팀이 아니라 토트넘 팬들에게 트로피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He looks like a man who is feeling the pressure to me. He looks so relieved. But then a very Ange-like press conference afterwards. And then he dropped that little bombshell as he left. Now, we were deciding, sorry, unfortunately for some of you, you're going to have to put up with me a little bit longer, mate. It was my best and then got up and left. And we thought at first, was he joking? Yeah. But then we decided that he wasn't because there wasn't a smile on his face. And that was aimed at, I'd have to say, probably me, but among others, people who don't necessarily always cover Tottenham, who appeared in this room after that game, perhaps being sent to witness his demise as Tottenham manager. And I think he felt that, and that was what provoked that comment, I think. The Tottenham fans, though, I know they're hardcore, the away fans, but they're quite often the fans that you get a better idea of exactly what they want. I didn't really find there was many of them who were having Ange Postecoglou. Most of them think that win or lose in the semi-final, win or lose in the final, he'll probably be gone at the end of the season. Some say he might even walk himself because of the pressure he's under. Yeah, it feels like when you watch his press conference, it feels like he's kind of reacting to the press that are gathered there. Do you get that sense, and do you think that's right for him to feel like that? Does it feel like they're a little bit ganging up on him, dare I say? Yeah, no, he looks like a man fighting the world, doesn't he? Yeah. He's used to being popular. You know, I Yeah. think this is new territory for him. I know he's an experienced manager, but at Celtic, I've got friends who support Celtic. He's still on a pedestal. He was an idol up there. He was in Japan. He was an idol. Yeah. In Australia, he's regarded as their greatest club coach. And I do think this is new territory for him to lose that connection with supporters and to have a press that's been asking as many tough questions as we've been asking. But I don't think the coverage has been unfair. Yeah. You know, I think we're asking the questions that fans are asking themselves. And it seems to me like on his part, wasted energy really, because the more he comes out and does press conferences like that, the more embattled he looks. Yeah. And games like Thursday are a chance to get rid of crisis, but if you're then going to go into a press conference and almost refocus attention on your own future, the crisis isn't going to go away. Yeah. On a human level, I understand it. You know, he's a battler, he's 59, he's worked his whole career to be here, and now he finds that he's in the middle of all this criticism, he's had injuries, blah, blah, blah. But it's part of the game, it comes with managing a big club. And He's always had that in him, though, hasn't he? And in Australia, he had his moments. When he was yeah. under 21s or under 23s, Youth manager, yeah. And he had a big ding dong with The Craig TV Foster, studio. wasn't it? Yeah. Yeah, he's spiky. He always had the spikiness in him. But as I say, 결국 엔제의 경질 유무와 상관없이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이적하는 것이 일부 팬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었고, 과거와 달리 토트넘에 대한 무한 애정을 표시하는 인터뷰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적은 다가오는 현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을 떠난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선 팬들이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쟁점은 스프린트 횟수와 강도입니다. Heung-min Son missed the game through injury. Did it all go wrong ever since sort of Harry Kane left? It felt like the connection with him. I think that's definitely part of it, Vicky. I think that was such a special relationship on the pitch that, of course, you know, he's like lost his other half in a way. Yeah. I don't think Ange Ball suits him either. You know, you're playing this hyper-intense, sprinting up and down style of football. And at his age, with the legs going, it just doesn't work as well for him. Then you think of, going back to Liverpool, how Slot has made a special plan for Mo Salah and got so much out of him. But Ange isn't going to do that for Sonny, because he doesn't, that's not in him. He doesn't make special plans, it's his way or nothing sort of thing. So it could be a sort of, if Ange stays, it could be a sort of poignant season for him of... Do we see
an all-English Europa League final? I've always said since the very start that I think Athletic Bilbao, who are a very, very good side, I think after Barcelona, Real Madrid, Atletico Madrid, they're the next side in La Liga. The final is at their stadium. I think they'll win it. Yeah, I think they're the best side left in the competition. Okay. So then v Spurs, possibly. 손흥민을 향한 현지 팬의 일부 목소리에 축구를 넘은 호의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태도 때문입니다. 잡음이 없는 선수라는 표현은 아마 모두가 들어보셨을 것이고 공교롭게도 현재 엔제 감독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정확히 반대 상황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과거처럼 강력한 캐릭터들을 팬들이 반기는 시대가 지났다고 평가했고 감독을 향한 내용이긴 했지만 선수로서 손흥민이 일부 팬들에게 받고 있는 찬사의 이유를 알 수 있게 합니다. I think our business maybe has changed or the way supporters react has changed. You know, I came into this when people like Alex Ferguson were give press conferences like that, spiky post-match interviews every week. And people loved a manager that would fight and fight the press. Now, I don't think it's accepted as much. Did you ever do a one-on-one interview with Sir Alex? When I was in Scotland and it was about picking a Scottish legend, so it was a very easy one-on-one. When you come to the end of your allotted time, you'd start to kick your leg under the table. Or just take off his microphone, which he did with me once. I just walked Look off. great. He's our last question. I had Right. about 3 more questions to go, and then he just literally took his microphone. That's the end of the interview with Sir Alex. But, you know, that was about 20 Sorry. years ago. Come on. But The only thing I'd say is that Spurs don't win as many trophies as Manchester United, so getting into a European semi-final, supporters aren't happy. That's the biggest thing. If winning the trophy isn't going to change the mood with them, I is think there? that will. Do you think there's a genuine disconnect between Ange and the fans then? I don't think there was. I think at the beginning, they really, really liked his style of play. They were getting results. They liked his attitude in news conferences, in interviews. But it's all gone a bit wrong, hasn't it, this season? Between him and the fans, particularly those away supporters who really are the heart and soul of the club. And he's had a few digs in public, in private, at those supporters. And the relationship, I think, is if it's not broken, it's getting pretty damaged. And I say the fans I spoke to out there, not really having him at all. And just on reaching the final and maybe winning the final. 선수가 터널에서 상대와 싸우고 퍼거슨 감독이 기자들에게 카리스마를 뿜어대는 장면에 팬들이 열광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바로 다음 시대에 나타난 선수이고 마치 콜로세움의 투사들 같았던 올드스쿨과 상당히 다른 캐릭터였습니다. 많은 레전드들이 요즘 선수는 과거처럼 전투적이지 않다고 악평을 할 때가 있고 더비에서 나누는 악수마저 불쾌해하지만 사실 젊은 팬들 또한 과거 팬들에 비해선 상당히 온화해졌고 그냥 시대의 변화입니다. 손흥민은 웃는 얼굴이 언제나 화제가 되었고 축구에 목숨 건 사람 이전에 축구를 순수하게 즐기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는 방식까지 화제가 되었던 것은 분명 과거 축구에선 볼 수 없었던 특이점입니다. 손흥민의 양발과 스피드는 당연하고 그의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언급하는 부분들이고 PL 전체에서도 상당히 이색적인 선수로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선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겐 허탈감으로 받아들여졌고 더 나은 미래가 자연스레 말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로파리그 우승 도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마지막 숙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데스크 시대가 남기는 가장 거대한 유산이 되길만은 토트넘 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유로파 우승은 곧 다음 시즌 챔스 출전을 의미하고 중계권의 파이 자체가 달라지며 수익은 곧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한 총알입니다. 데스크 시대는 분명 오래전에 끝이 났고 하나 남은 이름도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돈만 있다고 데스크 시대가 재현되긴 쉽지 않고 손흥민이 떠나는 순간 오래도록 그때가 좋았다란 목소리가 맴돌 것입니다. 토트넘은 무엇보다 육성 시스템이 약한 클럽이고 인프라가 없는 조직에게 우승보다 힘든 것이 지속적인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유소년들 가운데 유일에 가까운 성공은 해리 케인입니다. 10대에 날아다녔던 유소년들 대부분이 1군에선 대표급 선수가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어떤 의미에선 그 해리란 이름이 토트넘에 있던 것이 손흥민의 꾸준한 재계약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항상 해리를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표현했던 손흥민에게 토트넘이란 구단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팀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그는 아직까지 케인 없는 토트넘에선 단 한 번도 재계약 도장을 찍지 않은 선수입니다. 케인이 도장을 찍고 다음은 손흥민이 찍는 반복에서 처음으로 케인이 계약서를 찍고 테이블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면에선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가오고 있고 그 첫 단추가 유로파 리그가 되길 응원합니다.